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예일대 교수이신 스티븐 로치가요. 2026년에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주요 기관보다도 훨씬 더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과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흘러갈지 또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전망을 제가 2025년에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제가 2008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5년 하반기가 저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예측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은 원래는 이제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이셨어요. 네, 스티븐 로치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지금 예일대 교수신데 이분이 이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알아맞춘 쪽지게였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이 2026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 하반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25년보다는 26년이 훨씬 더 이제 위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계시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거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차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산 시장이 지금 거품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가 올해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보는 이유가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자산 시장의 거품이 지금 저는 꽤 지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과열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열된 시기에 또 이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패턴이 2008년하고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요즘 전 세계의 그룹분들 중에서 이 자산 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많다고 경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저도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봐왔지만 제가 좀 신뢰를 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있거든요. 네. 한 분이 워런 버핏. 이분도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하워드 막스예요. 근데 이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조차도 이 하워드 막스가 쓰신 메모를 계속 읽고 많이 참고를 할 정도로 굉장한 그루세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조차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과열이 많이 되어 있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스티븐 로치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맞혔던 이분도 지금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징조들이 뭔가 지금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아마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2025년도 힘들다고 이제 이미 1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전 들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힘든데 2026년에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더 네. 낮아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측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스티븐 로치 교수님도 이제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경제 성장률보다 네. 더 낮은 성장률을 앞으로 보이게 될 거다. 원인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또 부과하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맞짱 떠보자. 이거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보복 관세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물가 상승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로치 교수도 물가 상승률이 현재 예상보다 더 끈질기게 악화된 상태로 남아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자산 거품이 커지면서 자산 시장이 취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거품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거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위험이 26년에 지금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1월 22일이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 대한 명령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강력한 정책보단 조금 덜 네. 발표했어요. 근데 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변덕이 진짜 심하잖아요. 약간 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분이셔가지고 그렇죠. 네, 이걸 좀 안심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유능한 협상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네. 근데 언뜻 봐서는 좀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왜냐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하는 전략 비슷한. 일단 엄청나게 겁을 주고 엄청나게 겁을 주니까 상대가 쫄죠. 쫄았잖아요, 우리 네, 진짜. 쫄죠. 쪼니까 협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협상이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트럼프한테 끌려가겠어요? 트럼프한테 끌려가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짝 봐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남자 컨셉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 다룰 줄 아네. 네, 나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말 막 얘기하고 막 안 좋게 하다가 좋은 거 조금 잘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고 평상시에 엄청 좋게 해주다가 한두 개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 심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정말 유능한 협상가다. 이분은 어쨌든 잠시 숨고르기가 된 상태이긴 한데 또 네.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촬영 날짜 몇 시간 전에 또 속보가 떴어요. 네. 2월 1일부터 또 세금을 부과하겠다. 네. 진짜 정말 계속 뉴스 봐 요새 어떻게 될지. 그렇죠. 계속 예.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트럼프가 보편 관세를 뭐 10에서 20% 하고 네. 중국 관세는 60%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했는데 일단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는 보편 관세는 좀 유예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좀 말을 좀 꺼리는 거죠. 좀 뒤에 하겠다. 근데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지금 25%로 확정이 됐습니다. 관세가 굉장히 높죠. 네. 자, 그런데 중국은 일단은 2월 초부터 지금 10% 지금 예상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60%였는데 일단 10%로 뭔가 시작 자체는 굉장히 이제 나이스하게 보일 만큼 중국 입장에서 60을 한다고? 이것 봐라.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도 맞짱 떠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보다 더 낮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러면서 뭔가 또 협상을 계속 이제 본인의 어떤 위주로 계속해서 아마 끌고 가지 않을까. 근데 조금 웃긴 게 사실 이 며칠 원래는 이제 보류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중국도 10% 부과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네. 치면은 또 약간 안심하고 시간 좀 벌었다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또 다시 부과한다고 이렇게 맞아요. 되니까 또 그렇죠. 계속 긴장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스티븐 로치 같은 교수는 네. 왜 이제 향후 2026년이 위험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세상이 바뀌는 원리를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하면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오르던 시절이 있었고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내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보호무역주의를 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서로의 공존과 상생하느냐.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느냐. 그런데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그때 법이 있는데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정하고 허버트 후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 법. 그래서 이 법 때문에 1930년대 초반에 세계 무역이 60%가 감소했습니다. 와. 네, 무역이 감소하니까 뭘로 이어졌어요?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니까 서로 무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대공황까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위험이 충분히 앞으로 25년, 26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이 사실은 문제잖아요. 많이 문제죠. 수출이 메인인 국가인데.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예, 미국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죠. 네. 예, 내수는 이미 너무 안 좋고 그나마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의 지금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6위입니다. 높아요. 높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이렇게 무역자를 내면 너희들 조금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한테 약간 좀 이제 드립이 그렇죠. 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금 뭐 오늘도 조금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최근 그래도 조금 주가가 좀 회복을 좀 하는 이유가 트럼프 때문에 엄청 쫄아 있었는데 트럼프가 아직 한국에 대해서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 긴장되지 관세 않아요? 정책을 네. 펴낼 때도 뭔가 중국도 엄청 세게 할 줄 알았는데 세게 안 해. 괜찮나? 뭔가 이러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지금 다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선 지켜봐야 되는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저희 네. 상황에서. 네. 네. 근데 만약에요, 이제 관세를 어쨌든 부과할 거잖아요. 뭐 하죠. 시기가 모를 뿐이지.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저 같은 뭐 일개 뭐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측이나 해보자고요. 네, 우리끼리 그래도. 네, 스티븐 로치 네. 교수는 일단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 중국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더 취약해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은 수출 반불 먹고 사는데 가장 큰 손님이 미국,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시험은 고부 갈등 같은 거. 아, 고부 갈등.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그렇게 비유를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비유해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비유를 왜냐하면 고부 갈등, 고부가 갈등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 이제 사위, 남편,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막 분위기 안 좋아. 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눈치 보고 정말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왜? 한쪽에 또 밑보이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밑보이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리더가 이걸 굉장히 현명하게 스텝을 잘 밟아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또 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저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좀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과세를 할 거고, 부과할 거고, 네. 그게 여파가 우리한테 그대로 밀려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맥락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미국 경제도 지금 이상 신호가 있고 2007년처럼 자산시장의 버블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위험 신호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저는 문제가 좀 본격적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네. 뭐 현재 국내의 내수 시장도 사실 심상치 않은 데다가 이제 수출까지 이렇게 가로막히게 된다고 하면 정말 당장은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에 좀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꼭 각성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